대구 경북의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 토크TK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 진행을 맡은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정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안동댐과 구미 해평 취수장 그리고 구미보 상류 지역 이렇게 세 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해묵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은 대구 취수원 이전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지 않고 야외로 나왔는데요. 이곳은 낙동강이 훤히 바라다 보이는 호국평화공원 야외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자에서 저희가 오늘 네 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네 분 중에 대구시 의원 한 분께서 대표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지만 대구시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안동 환경연합 대표 김수동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동입니다. 네. 구미 해평 물환경 보존회 류종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범시민 반대 추진위원회 김상섭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는 3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지역 현안입니다. 아까 이제 녹화 전에 제가 김상섭 대표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논란의 문제가 그때 91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언뜻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야 정말 해묵은 문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요. 오래된 이 난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의원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의원 김지만입니다. 네. 네.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금방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지금까지 식수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 한 30년 정도가 이렇게 흘렀는데도 네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의 부족, 또 행정의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구미 해평으로 옮기자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구시와 구미시가 2022년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 개박을 맺고 공식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국은 이제 지자체 간 협의 불발로 4달 만에 협약이 깨졌습니다. 네네. 그 후에 이제 대구시가 이제 안동댐 이전으로 방향을 이제 턴을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대구까지 관로 길이가 110km나 됩니다. 너무 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네네. 또 상류 지역인 이제 의성, 상주의 반대 또한 환경부의 신중한 검토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상 언제 될지 모르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이처럼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또 다른 쪽에서는 반대 이러다 보니 이제 좁혀지지 않고 또 결국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말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대구의 현재 취수원 자체가 조금 더 오염된 원인도 있고 그때 페놀 사태 이후에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그 물 부족 사태도 좀 있고 네. 인구 증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뭐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물량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으로나 또는 이제 뭐 시장님이나 이런 그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오지 못한 것들이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취수원 이전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네 분의 의견을 각각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이야기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대구 수돗물 불안에 대해서 그 30년 동안 취수원 이전만을 이렇게 목적으로 네.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지를 않았는데요. 이게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은 108km 갈로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의 물이 수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안동댐의 수질이 안전한가?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수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되고 그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류 지역의 수질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동댐 하류에 있는 예천, 상주, 구미
이러한 지역에서는 용수 부족으로 지자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치수원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지도를 좀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태백산에서 물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태백인가요, 거기가? 태백 쪽인가요? 태백 황지연입니다. 그러니까 태백 황진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동에 있다가 네. 물이 이렇게 왼쪽으로 좀 꼬부라져서 상주 쪽으로 해가지고 상주, 이렇게 내려와서 예천 상주를 거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구미, 외관,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제 낙동강 저 부산까지 가가지고 바다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근데 안동이 멀긴 엄청 멀더라고요. 대구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수로로 치면은 황지연에서부터 부산까지 531km 정도 됩니다.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깨끗한 물을 먹고 싶으면 제일 위에 물을 하고 싶을 텐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해버리면 네.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 시작부터 물을 써버리니까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죠? 밑에 있는 이제 물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물 부족도 부족이지만은 하류 지역의 치수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 낙하로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안동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종원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구미 지역에서 치수원 이전 문제의 핵심 쟁점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 해평 치수장을 활용해서 대구 치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네.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원 이전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지역 상생 방안이나 지원 사업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쟁점들은 이미 지난 2022년 4월 4일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국무조정실, 한국수자공사 등 6개의 기관의 수장이 어렵게 합의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핵심 쟁점들이 해소되거나 완화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공공재인 물은 상생을 위해서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6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 안동은 빠지네요? 안동은 그때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고. 오, 야, 이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안동보다는 사실 구미는 대구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여기서도 지금 오염 문제에 대한 이 고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석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문제가 갈등을 초래한 배경에는 물을 가져감으로 인한 대구의 수혜자, 물을 분담을 하는 구미의 부담자, 이 양 지자체 간에 평등한 데서 출발하지 않은 이 얘기가 갈등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대구가 일방적으로 해평 치수장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뭐냐 구미 시민들이 하는 생각에서부터 막아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라고 느낀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만 지자체라는 말 그대로 대구가 역시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낙동강 물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자구 노력을 뭐를 했느냐, 얼마만치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해평 치수장이든지 또한 해평 치수장은 근본적으로 감천이 흘러 들어옵니다. 지류가. 거기에 김천공단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포 인근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광역 상수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옮겨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 지금도 그 뒤에 아까 김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방적인 홍준표 시장님의 구미하고는 이야기 끝이야. 우리 안동에서 가가겠어. 이런 행정에 들쑥날쑥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크TK 특집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런 그 난제였던 문제들은 풀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네 분을 모신 건데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가 논의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럼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 토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좀 가져보고요. 의원님께서 그럼 이제 어떤 핵심 쟁점인지 네. 또 아까 김상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 아주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권현진 시장님이 계실 때였는데 네네. 조금 이제 저도 핵심 쟁점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아쉬운 게 대구 경북 한 뿌리 상생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저는 그때 이제 느꼈는 게 대구 경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패밀리다, 가족이다. 하나의 뿌리. 네, 하나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취소 문제가 뭐 구체적으로 실시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이제 집행부의 일이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그 결과에 따른 그것만 보다 보니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이렇게 취소 문제가 생기면서 구미와 또 대구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과연 이게 한 뿌리겠느냐. 라는 조금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은 역시 지자체 간의 협의 문제, 대구 경북 한 뿌리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지금 메가시티라는 얘기를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행정적인 절차죠. 결국은 이제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 간에 또 이제 원하는 바 필요한 바 또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인 대구시와 또 그렇게 공급자인 구미시 간에 또 그렇게 원만한 행정적인 절차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세 번째는 이제 예산 문제죠. 거기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구시가 이렇다면 한 뿌리 상세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를 보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구미시에 얼마만큼 대구시와 또 국가가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각 지자체 간의 이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대구 시민도 경북 도민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 넘어갈게. 그 대표님께서 뭐 대구시는 수질 개선 노력을 위해서 뭘 하셨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2012년도 때 이제 하수 처리 시설 전량을 고도 처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녹조 물질인 질소, 인처리 후 방류수 수질에는 전국 최저라고 저희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염 낙동강 수질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BOD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10인데 대구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1.3입니다. 엄청 낮네요. 예, 1급수가 1이고요. 2급수가 3 이하인데. 그러면 1.5급수네. 그렇죠. 1.5급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TP라고 해서 총인이라고 있습니다. 인 함유량. 인 함유량이 또 기준이 0.3인데 대구는 0.08입니다. 수질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저희 대구시는 그 강변 여가수라고 하죠. 좀 좋게 낙동 강물을 마시는데 거기가 66%라는 의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낙동강 페놀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보다 상당히 대구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 대구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수질도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이거면 취수원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 자체가 양 문제인 거예요? 이제 양도 양이겠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낙동강 주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 불법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매년 그렇게 다들 걷어내고 하는데 거기에 뭐 폭우라든지 뭐 수해가 또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어떠한 물질이 어떻게 또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왕이면 좀 맑은 물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좀 걱정 없이 먹자라는 취지라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뿔인데 왜 싸우느냐 그러는데 의원님 그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형제끼리도 싸웁니다. 형제끼리도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
엄청 싸워요. 예. 형제기 때문에 또 싸우는 것도 있고 가족이라서 너무 가깝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는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취소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봄에는 안동댐으로 옮기기 위한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추진됐었더라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안동 환경연합에서는 안동댐 수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나요, 실제로? 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올해 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지방선거 끝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구미하고 21년도에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 주도로 6개 기관이 협약을 했는데 이거를 거의 그 뭐 적절한 핑계가 없이 이유가 없이 파기를 했어요. 파기를 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안동댐으로 바로 이렇게 취소원을 옮기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것도 아까 김 대표님 말씀처럼 약간 통보를 한 건가요? 그게 제가 그때 그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정부 내에서 지자체 간에 이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거를 깬다라는 것은 이 개인 사인 간에도 그런 약속을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토론회에 나가서 한 이야기는 이거는 뭐 홍준표 시장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큰 이슈거리를 들고 나가자.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곧바로 안동시하고 대구시가 안동댐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수질 1급수 나왔습니다. 2차례에서 1급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수질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호수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 현상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이 기온이 떨어질 때 이게 물이 뒤집어집니다. 이럴 때는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상류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수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22년 8월과 10월 달에 안동댐 매기 근육 부위에서 2번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2에 가까운 수은이 검출이 2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지역에 대해서 어로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는 안동댐 전체에 어로 작업을 못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안동시에서도 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질이 1급수로 나왔는데 물고기에서 수은이 검출이 됐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수생생물들한테는 이 중금속이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용전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안동댐에는 그 지금 양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중금속 퇴적물이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용역을 했을 때는 미량이지만은 용출이 돼 나온다. 그리고 작년에 그 용출 특성을 조사를 했을 때 이게 퇴적물에 있는 중금속이 소수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그 추가 정밀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행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이 중금속이 있는 물이지만 한번 목이 마르니까 또 먹자.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돗물로 사용하는 것을 이거 위험한 천만한 물을 수돗물로 사용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현재 상태로도 수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취소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대구 시민이나 경북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질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안동댐 바로 하류에서 치수를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안동 지역에서 이게 상수원에서 지금 말씀처럼 수질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흘러내려오잖아요, 물이. 물이 오다가 끊기거나 뭐 사라지거나 했다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줄기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다 모든 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갑자기 드는데. 이 부분이요. 정말 아직까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안동댐이 1976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 석포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을 했죠. 안동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석포제련소나 상류 폐강에서 나오는 중금속들이 부산 바다까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 지역에 중금속이 늘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안동댐이 생기면서 이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이 중금속들이 댐 중상류에 일반 한번 걸러지네요. 퇴적이 되는 저류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혀 하류 지역으로 안 내려오느냐? 제가 2020년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봤는데 8개 보에 퇴적된 퇴적물에서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미량이지만은 섞여 있더라. 그래서 안동댐에 퇴적되어 있는 그런 중금속의 양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유출이 돼 나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뭐 환경연합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이제 살펴보시고 또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나중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수질에 대한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편 대구 취수원 이전하면 가장 먼저 거론된 곳이 구미 해평 취수장입니다. 유종원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구미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평 취수장으로 옮기는 안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지금 해평 취수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미 시민들이 이제 크게 반대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팽팽한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건부로 하자는 분이 더 많다고 이렇게 어떤 의견들이세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건 또 뭐가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아까 합의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이행을 하자. 그래서 그 약속은 어차피 정부의 그 6개 기관의 장이 합의한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번복하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구미를 어떻게 보면 대표에서는 두 분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김상석 대표님하고 유종원 대표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은 그러면 의견이 조금 다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둘이 되게 친하시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의견이 제일 처음에 반대를 할 때는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았고.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해평 쪽에서 일부 분들이 이거를 어떤 조건부로 좀 찬성을 하면 어떻겠노 하는 의견으로 갖는 걸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좀 가자 이렇게 좀 바뀌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김지만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의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사회자님 1.5급수 아니냐. 굉장히 저희들은 환영하죠. 왜? 자구 노력을 그만치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정부나 지자체 간에서 지류라든지 그 축산물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규제를 가해서 대구만의 노력이 아니고 물론 노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 그 지류로 흘러들어온 지자체 간의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그걸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준다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이 낙동강을 상당히 자꾸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대구가 그런 노력을 했다 하지만은 구미는 91년도 페놀 사건 이후로 김지만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그 몇 년도입니까? 구미에 불상사고가 났습니다. 한 1g도 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지 가지 않게끔 구미시가 그런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구미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한 뿌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간에 싸우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바로 개입을 하는지 큰 싸우는 거를 가만히 듣다가 야들아 이거는 이래 좀 정리하면 됐노 이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구와 구미가 지자체 간에 충분한 상대의 의견 왜 구미가 구미보 인근으로 조금 올라가자 하는 데 대한 검토는 왜 전혀 없이 해평만 고집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 해평 취수단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상욱 대표님은 아니다. 거기는 감천이 또 흘러들어오고 지류가 모이는 곳이라 그 위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첨예하죠? 두 가지가? 그게 이제 저 입장에서는
구미시의 현재 내륙지방으로서의 공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입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5공단의 1단계, 2단계 발전 계획이 있는데 네.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입니다. 물하고 전기죠. 물입니다. 예. 근데 그 물이 현재 해평 취수장으로 인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네. 1단계의 도로를 업종도 제한, 네. 2단계는 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한 것이 없는 우리가 그 우리 자체만이 피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진행자님. 네. 서울의 물을 어디서 먹습니까? 팔당댐에서 먹죠. 예. 그러니까 한강이죠, 한강. 한강 팔당댐에서 예, 먹죠. 예. 그게 뭡니까? 많이 떨어지가 있는 곳에서 네. 안전하게 수량을 확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부산은 진주 난강댐에서 물을 끌어다 쓰다 합니다. 네. 그럼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만치 멀리 안전한 곳을 택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반대의 부닥쳐가 지금 진주가 진행을 못하고 부산이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구미도 이미 할 때 아껴뒀겠지만은 네. 수혜자가 네. 부담자에 대한 왜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을 제시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지자체 간의 환경부나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하지 말고 지자체 간에 대화를 충분히 해서 갈 수 있는 조정자 역할만 해주면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해결점에 와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MC로서 이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 각자의 의견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네요. 네. 각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김상수 대표님 말씀처럼 좀 멀리 있어야 안전하다. 근데 또 안동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뭐랄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또 그만큼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상수 대표님은 그 해평 취수원이 아니라 그 위쪽에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런 경우에 사실 구미로 이전하면은 수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걸 김수정 대표님 입장에서도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도? 저는 그 이 자리에 나온 게 지역적인 주민으로서 나온 게 아니고. 네네. 뭐 주민이기도 하지만 전체 환경에 대한 환경운동을 예. 하는 사람의 네. 입장으로서 2021년에 그 낙동강 유역 물관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은 굉장히 그걸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부산과 동부 경남의 50% 물을 그 창녕 여가수하고 합천 한강 하류 지역으로 이 치수원을 옮기고 그리고 대구 치수원을 해평으로 옮긴다. 네. 이 치수원을 옮기는 것이 이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취수원 자체 옮기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 그 말씀. 낙동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 천혜의 조건을 가진 건데요. 네. 외국 같은 데는 강물을 바로 그 치수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네네. 그만큼 수질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낙동강이 이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낙동강을 본류 수질을 안전하게 만들면은 치수원 이전이라는 것은 또 해도 안 되고 치수원 이전을 해버리면은 그 순간에는 거기는 더 이상 치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욕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구미에서 해평이 아니고 구미 거기보다 조금 상류로 이전을 요구하는 구미 시민들의 요구는 결국 구미의 강 주변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대구에서 강정보에서 이거 구미로 치수원을 이전하면은 강정보는 더 이상 그 수돗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변에 그 개발 욕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 부산에서도 에코델타 시티라는 그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수원으로서 기능을 못했을 때 이 강은 결국 그 우리가 치수를 할 수 없는 강이 되고 21년도에 낙동강 유역 물관리 계획을 할 때 치수원 이전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 이거 거꾸로 한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라면은 낙동강 본류 수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후위기라는 것은 극한 가뭄과 극한 홍수, 이 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극한 가뭄이 왔을 때는 이 본류 수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돼서 전부 다 개발을 해가지고 수질이 아주 그 나쁜 수질로 됐을 때 이 본류 물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안을 찰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 물을 안전하게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로 구미에서 상류로 옮기겠다는 것도 네. 지역적인 요구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결국은 제대로 된 해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김수동 대표님께서는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취수원을 찾고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취수원이 이 낙동강이 가장 좋은 취수원인데 네네. 그거를 낙동강 수질을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뭐 환경부나 네네. 지자체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성과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대구에서 1조 거의 5천억 2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취수원을 이전을 한다. 네네. 이 돈이면은 거의 낙동강 수질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수질을 안전하게 하고 더 좋게 만들어서 예. 전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외국에서는 지하수를 쓰나요, 의원님? 지하수를 개발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강물을 직접 취수해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어디 지하수를 지하수라든지 뭐 그렇게 예. 자,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공감을 얻는 거, 그죠? 서로가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유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부족했던 점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취수원 이전 후보지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인 물의 양이나 수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협의 과정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정서상에 약속된 상생기금이나 지원 사업들이 과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취수원 이전 자체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에 임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수원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점을 알리고 취수원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일목요연하게 5가지로 적어 오셨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김수동 대표님이랑 같은 이야기시네요. 네. 그죠? 예, 원론적으로는 낙동강의 수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이게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두 분이서 공감하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김지만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은 부분도 좀 이런 논란을 부추기는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지만 의원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을 아까 갖고 계신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신지. 지평부와 지평부 얘기도 또 듣고 네, 또 이렇게 계시는 또 여러 우리 단체 네.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의 얘기를 네, 또 네.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내용이랑 또 좀 다른 것 같고 뭐 어느 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결국은 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금 더 맑은 물을 통해서 또 더 좋게 나아가자 하는 큰 취지는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정치적 결정과 행정 절차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시민의 결국은 불안을 더 키우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걸 향해서 서로가 의견을 모으고 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정치적인 게 바뀌어졌다는 게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는 거는 저희
정치권에서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이제 앞서 조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조금 아닌 것,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대구시와 구미시가 이제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결국 이제 해평 치수원 이전에 대해서 구미시를 설득을 하고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되면서 네. 뭐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까지 대구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안동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 시장이 그때 취임하시면서도 이제 치수원 이전 문제가 되는 거를 결국은 이제 이게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 홍 시장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너무 아쉬워. 그래서 행정에 수장이 없고 공약을 내거신 분이 없으니까 이 이제 동력마저 끊겨서 결국은 이제 정책의 일관성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현 가능한 뭔가 명확한 그렇죠. 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시 집행부하고는 좀 네. 다르게 네. 제가 이제 지수전형, 네. 예, 분산형 지수전형 저수지를 만들자라고까지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신 게 이제 분산형 네. 취수원을 만들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가 앞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면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한 분 한 분 여쭤볼게요. 지금 많이 알려진 것이 구민은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졌어요. 아, 그것도 잘못 알려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또 두 분이 말씀하시는 지나간 분 홍준표 대표님을 저 시장님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래요. 홍준표 대표님이 당 대표 시절에 네, 네. 패널 사건이 나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되니까 대구에 와서 야, 꼭 그런 것 때문에 저울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는 데서 이 문제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얘기했는 게 진적이 없으니까 그 자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기억을 하고 계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미가 뭐 반대를 해서 이러니까 구미 아마 지자체끼리 통화를 했는데 아마 우리 시장님은 꼭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지금 현재도 한 30년 가까이 갈등을 이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현재 해평 치수장은 구미에 국한된 치수장입니다. 네. 이것이 대구가 올라오면서 광역이라는 것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한 번 여기에 결정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도 이 자체는 다시 좋은 장소가 있다 해도 옮겨가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차제에 네. 조그만한 진통을 긋더라도 네. 지자체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네. 결론만 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미 시장님이 그렇게 그나마 구민법 인근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십시다 했는데 네, 네. 그만 홍 시장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큰 광역시에서 이야기하는데 듣질 안 하고 이제 정신이. 야, 큰형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들하고 얘기 안 해. 그래서 일방적으로 또 가게 돼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뭡니까? 그럼 대구 시장님은 대행이에요. 우리가 이어서 아무리 얘기한들 다른 분이 내년에 지자체가 있는데 선거가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건 부적합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지자체 간에 대한 예전에 그 아시죠? 민관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있었어요. 이게 자꾸 정치 행정이 개입을 하니까 이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하나의 결론을 내면 다 여기에 힘을 모으겠다. 요거는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유종훈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뭐 지원이라든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아까 대구에서도 지난번 토론회 가니까요. 안동댐에 대한 수지를 갖고도 대구에 그 학자분들이 의견이 또 달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또 대구 분들끼리 갈등이에요.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안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간에 대화를 통한 협의를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만약에 옮기는 전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유종원 대표님의 의견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사실
새로운 대구시장이 취임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뭐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권리만 얻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미성년자도 권리를 얻는 행위, 또 용돈 받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지는 행위는 못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구민시장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해평 치수장을 대구 치수원 이전에 최적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과학적인 데이터가 누적돼 있고 될 만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민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 구민시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 오늘 얘기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좀 수렴이 되는 느낌은 들어요. 전 MC로서. 김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분산형 취수 전용 저수지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 거기에 혹시 해평 취수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별도로 이게 어찌 보면 만들어지는 계획인가요? 먼저 제가 뭐 이게 또 선입견을 또 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대구시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북구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면 맞아요. 이거는 대구시는 했고 또 주민들 간의 설득 과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시장님이 또 바꾸셨죠. 또 홍 시장이 됐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쉽죠. 그래서 신뢰 행복 문제인데 자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자체 간의 문제 또 주민들 간의 문제 이러다 보니 또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면 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또 이제 개발 욕구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봤을 때, 자 과연 100% 다 만족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구가 이제 군위도 이제 편입되고 이제 땅덩어리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자 그럼 대구 시내에서 찾아보자. 그러면 지자체 간에 협의할 필요도 없고 뭐 지지멸렬하게 서로 같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면 이 대구 안에서 치수원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달성군에 우리 문산 정수장과 매곡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인근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최소한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생기지 않는 범위를 만들어서 현재 규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치수원 이전을 저희가 이렇게 권했던 거는 뭐냐면 국가 정부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조 5천억이라는 사업도 다만 이제 이렇게 대구시 안에서 또 만들게 되면 이 예산이 대구시 예산으로 시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물가지고 자꾸 싸우기만 싸우고 진행도 없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서 제가 핵심적인 쟁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그러죠. 딱 깨서 세우는 거. 그러면 자 원점에서 자꾸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한번 깨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구시 안에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런던이나 해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치수 전용을 한 군데로 만드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다목적도 아닙니다. 농업 공수도 아니고 치수 전용. 전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을 하고 만들고 특히 TK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주변에서도 그렇게 한번 만들 수도 있고 그 상수도 보호해서 뭐 통합으로 이렇게 하면 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산형으로 만들게 되면 어딘가에 사고가 났어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행정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적, 절차적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결 조건은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전한 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수용 대표님,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와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핵심 몇 번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인류가 가장 중요한 하도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하도지 않습니까?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인데
낙동강 530km에 기대어 사는 국민들이 경상북도, 대구시, 경상남도, 울산시, 부산시 네. 이렇게 해서 1,300만 명이 됩니다. 많아요. 그 1,300만 명 국민들이 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낙동강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최상위에서부터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나오는 중금속 문제, 그리고 8개 보로 인한 녹조 문제, 그리고 산단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 그리고 비점 오염물 문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그 일정 정도 예산, 그러니까 부산과 경남에서 치수원을 상류로 옮기는 것, 대구에서 구미 쪽으로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는 것, 이러한 예산들을 다 합하면은 낙동강 530km를 유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안전한 물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최소한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루살이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 간 갈등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당장 대구시의 불안한 문제, 구미시의 요구 이러한 것들을 일정 정도 해소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낙동강 본류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줄이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쿠웨이트나 그 사우디 같은 이런 데서 이 낙동강 지역 간 갈등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저렇게 좋은 강을 놔두고 왜 그렇게 치수원을 이전하고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느냐? 그 물이 그렇게 좋은데 그걸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환경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해온 게 낙동강 본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돈을 여기저기 쓰는 분산하지 말고 한 방에 그냥 낙동강 본류를 일관성 있게 원칙을 하나로 세워서 갔을 때 그게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토크TK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 함께 하면서 네 분의 의견을 다 저는 이제 들었고 또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분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에 대한 지속 가능한 어떤 물 공급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판단하시고 또 그 정책이 세워졌을 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해법을 찾아나갈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동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예, 그 치수원 이전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그 열악한 나라 환경들에 비해서 참 배부른 소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낙동강이 뭐 530km가 길다면 길겠지만은 유역에 1,300만 명이 이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걸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이 강을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을 하는 방법을 택한다라면은 지역 간 갈등도 없고 그리고 식수에 대한 불안도 없고 지역 간의 그 이 불안은 당연히 없어질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도 유역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결정한 사안이 치수원 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위원회를 국가 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만들었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걸 치수원 이전으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0년, 100년의 그 국가 정책을 바라본다라면은 치수원 이전으로 해법을 찾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루살이 정책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준호 의원님. 네.
전공이 뭐냐면 이제 지적재산권법, 우리 잘 아시는 저작권 초상권입니다. 이 저작권 초상권 특허 같은 건데 거기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규제를 완화를 해주다 보니 이 침해가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럼 침해가 다시 또 발생을 하니까는 자, 그럼 규제를 강화하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겁이 나서 이제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 예, 각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충돌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다들. 예, 경북도, 대구시 한 뿌리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가족인데 지혜를 슬기롭게 잘 모아서 한다면 해결을 잘 해나갈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돈인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예. 1조 5천억이라는 그 안동댐에서 끌어오는 데는 예산이 필요한데 봉화의 다목적 댐으로 해서 만든 게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개를 지을 수가 없어요? 30개를. 그러네요. 네. 그러네. 30개를 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치수 전용 저수지를 짓는다 그러면 이게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낙동강물도 좀 살리는 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좀 뭉쳐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자 치수원 이전이냐 새로운 저수지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대구 시민들 우리 강변 여가수분들 우리 북구 주민들도 두루두루 좀 살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정원 대표님. 예. 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치수원 이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손실보상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정치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년 6개월 전에 2022년 4월 달에 합의된 협정서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유한 협정이고 되돌릴 수 없는 협정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그리고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 구미시가 치수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 때가 지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숙 대표님. 예, 지금 이제 합의된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평 치수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구미시의 입장에서 보면 8개 읍면이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받는 해평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평이 죽은 것 같은데 8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그게 8개 읍면 전체 면적의 45.7%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지자체 간의 이 얘기의 전제가 또 찬성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8개 읍면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미시 전체가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 지금 기조는 제일 좋습니다. 우리 김지만 의원님 매일 가서 제가 업어드려야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니까. 이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하다면은 이것이 해평 한 지역에 대한 재산권이나 이걸 보지 말고 해평은 구미에 보면 어떤 중심권에 와 있습니다. 서울도 서울 한강 있는데 중심권에 저 치수원을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발전하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외곽으로 돌려서 구미 발전도 꾀하고 맑은 물도 같이 공유를 하자는 의도인데 그것이 왜 일방적인 대구에서 파기를 하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김장호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대구시가 민간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의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 반드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자꾸 해평만 고집하고 또 안 되니까 안동댐을 이야기를 하고 또 안 되니까 하고 자 이제는 대구 시장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진지한 대화를 민간에서 좀 대화를 한다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김지만 의원님이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그 의견에 수혜자가 된다면은 반영을 해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혜자 입장에서 부담자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토크TK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각자 의견은 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하나의 결론을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나중에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의견도 활발하게 좀 전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누가 옳다의 문제가 아닌 지역 간의 신뢰, 그리고 과학적 검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해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